안녕하세요. 추미애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성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1cm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노혜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움직이는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리셋팀을 초청을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움직이는 청년에 이은 보여지는 청년이거든요. 네. 예, 보여진다. 이 보여진다는 건 어쨌든 수동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뜻인데 그런 보여지는 청년, 미디어 속 여성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미디어가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대선 운동조차도 미디어로 다 해치우고 있잖아요. 오히려 미디어를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속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청년 여성의 이미지는 어떠하며 이 여성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왜 문제고 어떻게 고쳐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진지하고 신랄을 하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게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장관님,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의원님. 예, 추 의원님?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상관없고. 그래.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뜨거운 감자임에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이 미디어 속에서 너무 성을 상품화시키거나 또는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봤으면 싶어서요. 네. 좋은 주제잖아요. 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설명과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한 주제들을 굉장히 요약해서 짧게 이야기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미디어에서는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요령 있게. 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좀 띄엄띄엄 봤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무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거기서 왜 마지막쯤에 이렇게 가는데 VIP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적나라하게 여기면서 나체인 여성을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렇게 베개 삼아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볼장 다 본 세상, 인간성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성에 대한 태도도 하나의 그냥 욕망의 배설구처럼 되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스크립트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기는 했어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오늘날의 소위 돈 있고 권력 있는 남성들은 저런 식의 모습을 재현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삼다? 있으니까 저런 장면이 나오겠죠. 현실에 있으니까. 여성을 마음대로 소비를 할수록 권력을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한다, 미디어가. 예. 일단 드라마니까 얘기에 몰입하겠지만 다 보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을 많이 가질수록 성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고 주무를 수 있구나. 인격은 다 버리고 여성이라는 인격 정체성과 성은 별개로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참 되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시작할 때 초대 손님 모셔놓고 원래 우리 고령사회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변혜정 교수님은 전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페미니스트 지도자 어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른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변혜정. 지금 현재는 비건 다이닝, 천년식향이라는 다이닝에서 섹스 앤 스테이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 상담,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섹스 앤 스테이크, 베러 앤 섹스. 가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선한 가치로도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어떤 소수자라고 하는 집단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페미니즘, 비건, 또 성적 소수자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지내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의 그 댓글, 그 공격도 받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 그 연구소 이름이 섹스 앤 스테이크라고 해서 굉장히 다 의아해요. 특히 섹스 대신에 젠더를 쓰자고 하는데 너는 왜 갑자기 다시 섹스냐. 근데 이제 저는 섹스는 우리의 존재, 관계, 욕망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어로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소통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 무지개 연대 그 전 대표를 지냈던 한채윤 씨가 여자들의 섹스북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몇 년 전인데 제가 그것을 어떤 그 잡지사의 칼럼에다가 소개를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여성들이 이 섹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섹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어떤 불건강한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체해주는 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TV에서 갑자기 섹스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성문화가 왜곡되는 게 이 성 그러면 죄의식 맞습니다. 감춰야 될 것 수치심. 이렇게 가르치니까 네네네네. 그것을 안 틀어놓고 몰래 하고 네, 맞아요. 약간 일탈된 비정상적인 방법에서 더 쾌락을 느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성을 죄의식에서 벗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한 3세 정도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 성에 대한 그 죄의식, 원초적인 죄의식 이걸 벗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기 의원님 이런 TV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저도 예상을 전혀 스크립에 없었는데 예, 뭐 이야기가 거의 네, 다른 데로 가고 있죠? 예, 결론을 향해서 오징어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이 여성을 침대처럼 쓰고 어쩌고 하는 그 어떤 클립들 짤막짤막한 클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로마 시대도 아니고 왜 이 지경이지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아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 장면들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이 비판적으로 읽혔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주시죠.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그 여러 드라마에서 보면 여성은 그냥 성폭력 피해자, 네, 마치 그 여성이 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허술함, 뭐 이 가슴을 드러냈다든지 짧은 치마를 입었다든지 큼큼한 그 불 꺼진 그런 골목길을 갔다든지 뭐 택시를 탔다든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쪽은 다 정의로운 남자인 거예요. 뭐 이재훈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런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설정, 그 자체가 무의식 중에 그 여성 성범죄 피해를 하나의 죄의식에 가두는 것이고, 네, 도식화시키고 또 폭력적이든 돈을 가지고 구입하든 간에 하나의 그 소비적인 상품을 잘 할수록 그것이 정의롭다 안 정의롭다를 떠나서 남성성의 상징인 것이고 권력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돼가는 구도 이걸 좀 깨야지 되지 않을까. 네. 예, 좀 그렇죠. 최근 들어 가지고 여성 작가들 그리고 여성 그 제작자들, PD들, 감독들이 만든 이 드라마 속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사실 이 시청자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TV 드라마라든가 하는 아주 좁은 영역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디서나 여성이 보여지는 이미지, 예, 보여지는 여성 청년들의 이미지는 어딘가 모르게 왜곡되어 있다. 근데 그 왜곡이 왜 발생을 하고 도대체 어떤 왜곡들이 정말 심각한 건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상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여성의 어떤 성 역할 고정관념. 그래서 여성의 어떤 역할을 제한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여성, 예를 들어 예쁜 여성, 순종적 여성, 그 다음에 그 어머니로서의 여성, 이런 방식으로 여성을 제한함으로써 오는 성 역할 고정관념. 두 번째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지속되면서 그렇지 않는 여성들이 어떤 그 행동, 언동을 했을 때는 비난하는 거죠. 여성 이미지들이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보여지는 모습들은 보여지는 청년들을 어마어마하게 강제적으로 뭐 내려앉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저는 좀 있거든요. 그 미디어에서의 문제는 아까 성 역할 고정관념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실은 너무너무 다양한 여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여성, 그래서 예쁜 여성, 아니면 뭔가 남자 말을 잘 듣는 여성으로만 묘사되고 그렇지 않는 여성들은 결국 파국, 응징당하는 저는 이것은 지금의 현실을 잘 그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 너무너무 다양한 여성들이 있는데 여전히 여성들은 정말 날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식증, 안 먹습니다. 아니면 폭식증.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계속 토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식이장애를 일으키는 이러한 수많은 여성들의 문제는 결국 이 미디어에서 날씬한 여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따르면서 오는 어떤 충돌.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거식증 이야기, 이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문제는 요새는 여성들뿐만 아니고 젊은 남성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처음에는 여성들한테 대한 강제로부터 시작되었던 외모 상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동년배 청년 남성들에게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강요가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전체가 이 청년들에게 그 주체적인 인격, 자기의 그 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팔아넘길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외모를 만드는 데 너무 집중시킨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남성 청년들도 굉장히 큰 피해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강제, 이미지 강제 이런 것들로부터 결국은 비롯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최근에 그 또 모 결혼 무슨 중개 업체에서 발표된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남자들에게는 그 여성들에게 나름 먹히는 그 키가 175에서 180이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0이 안 되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란 말이냐. 근데 참나. 또 키가 큰 여자도 여자가 아닌 거예요. 참 저는 이 사회가 성별에 따라서 어떤 고정적인 몸의 어떤 양식을 제시하는 것은 이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네네. 하는 것이 곧 그 자유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미디어가 그런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거죠. 조장하고 네.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네.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면서 우리가 자기 각자의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다양성을 서로 존중을 해주고 그런 미디어의 그 다양화 이걸 좀 계속 우리도 자극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뭐 미디어가 이미 만들어져서 방송에 나와버린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아무리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지그 게임의 여성적인 대상화가 너무 심각하다. 여성 비하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을 한들 이미 방송되어 버린 오징어 게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책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저희가 비판해도 그게 컨텐츠 1위라고 하는 어떤 현실 그리고 그것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만 욕먹는 정말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정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항할 건가. 그리고 동시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남성도 성상품화 되잖아요. 뭐라든가 남성도 차별받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실은.
근데 그러나 또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도 차별받아요 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어떤 그 문제가 아닌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의 구조적인 어떤 차별의 어떤 구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이 따르니까 본인이 스스로 깎아내는 노력을 하는 주체적 종서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이거를 접근하지 않으면 성별 갈등 문제로 정말 잘못 저는 갈 수 있다. 근데 누가 이렇게 갈등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표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회와 이 사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선 국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표가 되면은 오히려 이 소통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간을 막 붙이죠. 왜곡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에 있어서 컨텐츠에 있어서의 어떤 말씀하신 그 여성이 퇴장하고 소멸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집어내는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게 뭐 드라마 재미적 요소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뭐 막 그 국회가 뭐 난리죠. 네, 난리쳐서 이걸 오히려 왜곡을 시키고 앞장서서 소통을 붙이는 게 아니고 왜곡을 시키는 역할을 해버리고 얼마 전에 좀 그 별세하셨죠. 긴즈버그 대법관. 실질적인 남녀 평등을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소수 의견을 내고 해서 미국 사회의 인식 자체를 확 바꿔놓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긴즈버그의 그 다큐멘터리 근데 그 다큐멘터리 소개되고 난 다음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좀 나요. 그 여성이 받고 있던 혜택을 남성도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환호하지만 저기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놓여 있는 어떤 약자적 특성이라든가 혹은 맡고 있는 그 업무들 때문에 이 특별히 조금 더 배려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이르르면 그거는 휴머니즘에 위배되고 그 평등하지 않다, 그 역차별이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째서 이러한 현실이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은 안 하고 맥락은 배제하고 결론만 놓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에 등장하는 보여지는 청년의 이미지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문제 가운데 어떤 아주 단편적인 요소만 딱 집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도 차별받는다, 남자도 괴롭다, 왜 여성들한테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반드시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언제나 똑같이 계속 튀어나오는지가 저는 도대체 뭐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참 되게 죄송하지만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맥락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순간에 딱 한두 줄의 언어에 묶여가지고 그 언어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역차별이다느니 뭐가 뭐 어쨌다느니 뭐 여자만 뭐 피해자가 아니다 남성 피해자는 어떡하냐느니 심지어 지금 현재 모 대선 후보는 무고죄가 너무 심각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문제와 어떤 구조의 문제를 저희가 자꾸만 이제 헷갈리고 나는 여자 좋아하거든요. 항상 이제 그렇게 또 말해요. 나는 여자 싫어하지 않거든요. 웬 여성 혐오 이렇게 말하는데 여성을 좋아하는 것과 우리 사회의 어떠한 아까 그 말씀드린 어떤 그 구조적인 그 역할 고정관념이 그 잔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단 그것들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특히 저처럼 60대 세대와 지금 MZ세대의 어떠한 그 차이들은 분명히 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들의 그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좀 진중하게 좀 저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여성을 대상하고 젊은 세대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우선 이제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같아요. 그 말할 수 있는 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끊임없이 개별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각각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하는 것들